이렇게 길을 걷다가 딱 멈춰서 저를 딱 보더니 한 6번쯤에 갑자기 국제 결혼을 하지 마라. 길을 싹 돌아가지고 시에 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좀 단조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토크 콘텐츠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아무래도 썰이라고 하면은 조금 자극적이고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좀 재밌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께 소소한 재미 드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소소하게 숨겨온 잼예 콘텐츠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컨셉은 약간 제 방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밤새도록 수다 떨다가 잠드는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재밌는 콘텐츠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솔직히 딱 얘기 들었을 때 막 기운 빠지고 재미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잔잔한 푹 정도로 이해를 하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재밌는 얘기는 국제 커플을 테마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저희가 롱디를 시작하면서 보바는 상하이에서, 저는 서울에서 지내면서 보바가 서울을 놀러 올 때마다 인천공항에서 저희 집 본가 고양시가 되게 가까워가지고 일단 고양시로 걔를 데려온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놀러 나가고 이렇게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보바가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저희 가족들도 보고 강아지들도 보고 이랬었는데, 저랑 보바랑 이제 연애를 할 당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제가 길에서 입술 색이 너무 없다 이러면서 틴트를 막 발랐나 봐요. 여기서 조금 오글거릴 수 있는데 이제 연애할 때니까 그냥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제 보바가 어차피 뽀뽀를 하면 다 지워지는데 뭘 또 바르냐, 바르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입술색이 없고 좀 바르고 싶으니까 싫어, 나 바를 거야 이렇게 옥신각신, 귀여운 옥신각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 딱 멈춰서 저를 딱 보더니 앉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에? 앉아? 갑자기? 그때 당시 보바가 한국어를 조금씩 독학해가지고 저한테 조금 써먹고 놀러 올 때마다 물 좀 주세요 이런 거 해보고 할 때였단 말이죠. 저한테 갑자기 냅다 앉아! 앉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웃긴 거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했더니 이거 하지 말라는 뜻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보바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 강아지들 만날 때마다 제가 앉아! 앉아! 간식을 줄 때마다 이렇게 앉으라고 먼저 한 다음에 애들을 진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간식을 주니까 보바는 앉아! 이 말이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는 뜻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본인은 하지마!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앉아인 줄 알고 신촌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앉아! 앉아. 자, 이제 두 번째로 광화문에서 데이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광화문은 갈 때마다 다양한 주체들이 시위나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보바가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제가 저거는 어떤 집회고 저거는 어떤 집회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은 그 시청 동아일보 앞인가? 거기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가 약간 태극기도 들고 미국 국기도 들고 그리고 약간 기독교도 합쳐진 뭔가 그런 집단이었어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느 날과 같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앞에 무슨 표지판 같은 거를 이렇게 세워두신 거예요. 그게 약간 그 집단에서 주장하는 10계명 같은 거였거든요. 첫 번째 나쁜 짓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거였는데, 한 6번쯤에 갑자기 국제 결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바가 그걸 보더니 에? 갑자기 국제 결혼하지 말라고? 왜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몰라. 나도 이해할 수 없어. 나도 몰라. 아니 왜 갑자기 나쁜 짓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이러고 갑자기 국제결혼 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몰라.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바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학연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알려주거나 보바가 독학하는 수준이 아니면은 얘가 한국어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르쳐준 게 전부였어요. 근데 어학연수를 가서 이것저것 표현을 배워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야.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쑥쑥쑥 커서 오는 거야. 마치 초등학생을 학교에 보낸 엄마처럼 막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집에 왔는데 갑자기 보바가 어흥 호랑이, 대린토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 막 숙제를 합니다, 이태원에 갑니다 이런 거를 배우는 건 봤어도 갑자기 전래 동화를 통해서 어흥 호랑이를 배워온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리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은 전혀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는 단어들을 얘는 비슷하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뭔가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만드냐면 돈가스, 동아리, 애기, 갈매기, 쓰레기, 목도리 이게 다 비슷하다는 거야. 우리한테는 완전 다른 단어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끝에 이로 끝나는 게 되게 비슷하게 들리나 봐. 그래서 목도리, 갈매기, 강아지, 쓰레기 이렇게 비슷하대요. 아무튼 어느 날은 보바가 저한테, 제가 냉장고 앞에 있었는데 보바가 자기 아이스크림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나와주세요.
그때 이제 한국어를 열정적으로 배울 때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다음은 보바가 한국에 와서 살 때 이제 한국에서 출퇴근을 하게 됐어요. 을지로 한복판에 파고다 맞은편에 있는 큰 옛날 아모레 빌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는 공유 오피스로 출근을 했는데 여러분 잠깐 여자라면 집중하세요. 제가 해피문데이 탐폰이랑 생리대를 엄청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 2차 마켓을 하게 돼서 홍보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최대 55%까지 할인하고 1차 때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혜택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혜택을 다 끌어와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2차 마켓 꼭 놓치지 마세요. 해피문데이는 여성분들이 창업한 데다가 생리대 파동대도 살아남았고 식약처보다 더 높은 품질 기준을 자발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100% 국내 생산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유기농 100% 탐폰 국내 생산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국내 생산. 자세한 내용이랑 정보는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남겨둘게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그 빌딩에서 나와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큰 사거리 신호등을 건너야지만 그 식당가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루는 그냥 이렇게 서 있었는데 뒤에 중국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당연히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놀러 왔고 중국어로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자기네끼리 대화를 하다가 보바를 보고서 그때 보바가 좀 컨디션이 괜찮았나 봐요. 와, 다장도 很帅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바는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뒤를 싹 돌아가지고 씨씨 이렇게 하고 다시 앞을 돌았대요. 그래서 그 중국 여자분들이 그분들도 생각이라고 했겠어요.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냥 어떤 백인 남자 보고 잘생겼다 이랬는데 그 사람 뒤를 돌아가지고 씨씨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요즘에 한국어 하시는 외국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항시 조심해야 된다. 물론 중국말 하는 러시아 남자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 살면서 일본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일본 여행이 약간 제주도 가듯이 뭐 분기별로 갈 수도 있고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막 그렇게 자주 가는 여행지잖아요. 서양 사람들 멀리서 오셨거나 아니면 보바처럼 러시아 사람들은 일본에 가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일본 가려면 보바는 비자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보바가 제가 일본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세관에 서가지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여행자들이 가족이면은 같이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따로 간 거예요. 제가 먼저 이렇게 가려고 한 거죠. 근데 그 앞에 서 있던 직원분이 저희가 같이 온 걸 아시고 둘이 같이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가족구 데스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한국인한테 일본어 수준도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응, 가족구 데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바가 아주 기겁을 하면서 너 일본어 할 줄 알아? 이러면서 완전 소스라치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 일본어 할 줄 알아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일본어를 하는 거야? 갑자기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나고 나서 보바한테 보바도 가족이라는 말은 아니까 가족에서 일본 사람들은 받치면 못하기 때문에 가족쿠가 돼가지고 가족쿠 데스는 입니다다. 그래서 그냥 가족입니다를 가족쿠 데스로 말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보바가 중국어랑 한국어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되게 편한 게 영어에 is가 있고 한국에 입니다가 있고 중국어에 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어에는 데스가 있다. 이걸 말해주면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작년쯤인가 보바 씨는 이제 세상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계 뉴스 같은 거를 받아서 봐요.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남자 배우가 이번에 새 영화에 출연을 했대. 근데 그 영화가 개봉한다고 해가지고 나 그 영화 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징어 게임 하면 배우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전 처음에 박혜수 씨를 생각을 하고 얘가 그 정도로 배우들한테 관심이 많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군데? 배우 누구?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보바가 당연히 그 배우들 이름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보바가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그 누구더라? 이재명?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진짜 미친 듯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병헌이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약간 마초적인 되게 강인한 캐릭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온 이제 새 박찬욱 감독님 신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보스 보바가 한국어도 어느 정도 배우고 이제 저랑 외국에 살고 외국에 다니면서 이제 뭔가 우리끼리만의 비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제 한국어 스킬을 쓰는 거야. 어느 날은 저랑 보바랑 이집트에 있었는데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진짜 어떤 사람이 땀 냄새가 너무 미친 듯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바가 저한테 제 귀에다 대고 여기는 냄새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국제 커플로서 소소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아니 이럴 줄 알긴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그냥 더 자극적인 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웃으셨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들었던 썰 중에 최애 썰 타임프레임 적어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서 제가 사비로 해피문데이 탐폰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